이번에는 반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 갤럭시 S23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될 칩셋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15일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 2022에서는 신작 AP 스냅드래곤 8 젠2를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갤럭시 S23 성능과 기능들에 대해서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발열이나 전작의 GOS 이슈들로 갤럭시 유저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었다. 이번 발표로 하드웨어적 성능 향상과 전력 효율의 개선 소식이 전해지면서 갤럭시 S23의 발열 또한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퀄컴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갤럭시 S23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에서는 ISP 영상 처리 프로세서 채택으로 사진 촬영이나 영상의 품질 향상점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얼굴, 머리카락, 옷, 그림자 등 계층 구조의 레이어로 분리하여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해서 강조를 한다거나 아웃포커싱처럼 배경을 흐릿하게 하는 등 실시간으로 보정이 가능해 촬영 즉시 최적화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도 발표를 했는데요. 상시 감지 센서를 통해 카메라를 깨우지 않고도 QR코드로 가져다 대면 알아서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공공장소 등 타인이 내 스마트폰을 쳐다본다면 자동으로 인식해 화면을 가려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센서도 개선되었는데 바로 스냅드래곤 8 젠2의 삼성전자의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 라이소셀 HP3에 최적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갤럭시 S23에 탑재될 센서 역시 최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에 2억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화질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냅드래곤 8 젠2는 전작 대비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35%가 빨라졌고 전력 소비 효율은 40% 향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의 성능은 25%와 전력 효율은 45% 향상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작보다 AI 성능도 약 4.35배 개선되었고 전력 효율은 60%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제조사에서 실제로 제작된 기기의 결과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다 보니 발열이나 속도 저하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젠2 발표를 하면서 프로토타입의 기기로 실제 탑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드웨어에 따르면 6.8인치의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12GB LPDDR5X 램의 스펙 기기의 적용 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코어 경우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싱글코어에서도 준수한 편이긴 하지만 21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이번 퀄컴의 발표를 통해서 애플 프로세서와의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한 테스트 기기의 성능 자료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로 추측되는 모델로 긱벤치에서는 싱글코어 1500대, 멀티코어 4500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숫자로만 본다면 전작 대비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작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과 비교를 해보자면 싱글코어는 1225점대로 200점 이상이 높았고 멀티코어는 3434점대로 1000점 이상 높게 측정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폰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의 싱글코어보다는 낮고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높은 반면 아이폰 30 프로보다는 싱글, 멀티코어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루머 중 아이폰급 성능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못 미치는 수준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값처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최상위급이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실제 기기에 탑재될 경우 발열 컨트롤러로 인해 성능이 얼마나 잘 유지해 줄지는 전작에 GOS 전적이 있다 보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열 컨트롤러를 잘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스로틀링에 대한 성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캐스트 벤치 값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모델은 수치가 조금은 일정하지 않는 반면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캐스트 값이 거의 일정한 수준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스트용 기기다 보니 일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기기에 적용한 결과값이라면 GOS 일종의 스로틀링이 작동하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겠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퀄컴이 발표한 스냅드래곤 8 젠2의 공식 클럭은 최고 3.2GHz입니다. 그런데 긱벤치 테스트 값을 보게 되면 3.36GHz로 높게 표기가 되어 있죠. 단순히 클럭을 높여 테스트한 결과값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추측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시리즈에 스냅드래곤 칩셋을 전량 탑재하다 보니 삼성의 수율이 좋은 AP를 선별해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발표한 내용과 똑같지 않고 비슷한 수준만 되더라도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독보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발열이나 GOS 등 말들이 참 많았지만 이번에는 발열에 대한 컨트롤을 잘 잡아서 성능이나 전력 효율 등 하드웨어적 개선을 통해 GOS 논란이 없는 S23 시리즈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출시를 2개월 정도 앞두고 갤럭시 S23 시리즈 관련된 소식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소식이 나올 때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신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